여러분은 상대성 이론이라는 말을 어디에서 처음 들어보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에서 처음 들어봤는데요. 지금이 2019년이니까 5년 전이네요. 네. 저는 최근에 5년 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봤던 인터스텔라에 나왔던 그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제가 처음 배울 때에는 그 상대성 이론이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내용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배웠던 내용은 특수상대성 이론인데 저는 오늘 그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상대성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여기 확 와닿을 수 있는 예시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큰가요? 작은가요? 혹은 어느 것이 빠른가요? 혹은 느린가요? 이렇게 우리의 주변에서도 명확한 기준 없이는 정할 수 없는 상대적인 개념들이 많습니다. 먼저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특수상대성 이론과 그 유명한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에 나오는 일반상대성 이론은 과연 어떻게 다른 걸까요? 사실 등속, 그러니까 속도가 일정한 운동에 대해서는 특수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며 속도가 변하는 가속 운동에 대해서는 일반상대성 이론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예를 들자면 모든 경우가 100가지 정도라고 한다면 특수한 경우는 100가지 중에 한 가지라는 뜻이죠.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여기 3m/s로 운동하고 있는 파란 자동차가 하나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5m/s로 운동하고 있는 노란 자동차가 있습니다. 파란 자동차에는 뽀로로가 들어있고 노란 자동차에는 해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패티는 그 상황을 서 있는 채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때 패티는 뽀로로가 해리보다 느리게 운동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뽀로로는 해리가 자신보다 더 빠르게 운동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이야기하고 해리도 뽀로로가 더 빠르게 느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 어느 누구의 속도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나와 다른 대상은 상대적일 수 있지만 나 자신에 있어서는 어떤 변화도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수상대성 이론을 설명하는데 정말 중요한 개념이죠. 특수상대성 이론을 이끌어낸 아인슈타인은 유명 시절 빛 위에 타서 날아갈 때 거울을 본다면 빛과 거울이 같은 빛의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빛이 거울까지 도달하지 못하여 거울에는 자신의 얼굴이 비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실은 빛은 거울까지 도달하여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이컬슨과 물리 실험은 이 발상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발상이 성립하려면 빛이 소리와 같은 매질이 필요한 파동의 성질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마이컬슨과 물리 실험에서 빛은 매질이 필요 없는 파동이며 빛은 갈릴레이의 상대성 이론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빛은 어디에서 어떻게 봐도 3억 m/s로 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내었죠. 이것이 광속은 항상 일정하다라는 광속 불변의 법칙입니다. 여기 한 멈춘 기차가 우주에 있습니다. 이 기차 안쪽의 한가운데에는 광원이 있고 그 좌우에는 빛 검출기가 같은 간격을 두고 설치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주선 안에서 관측한다면 빛은 빛 검출기에 동시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우주선 밖에서 봐도 같습니다.
정지해 있는 기차의 빛은 빛 검출기에 동시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이 기차가 광속과 비슷한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기차 안에서는 아까와 같이 빛 검출기에 빛이 동시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우주선 밖에서 본다면 신기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빛은 빛 검출기에 동시에 도달하지 않고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는 기차의 왼쪽에 있는 검출기에 먼저 도달합니다. 이 우주선 밖의 상황을 다시 설명해보자면 좌우를 향해서 동시에 빛이 나오고 광속은 좌우가 같지만 기차가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날아가기 때문에 왼쪽 빛 검출기는 빛에 먼저 다가가고 빛이 일찍 도착합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빛 검출기는 빛에서 멀어지므로 빛은 늦게 도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우주선 밖에서 보았을 때에는 빛이 동시에 도달하지 않지만 우주선 안에서 보았을 때에는 빛이 동시에 도달하는 것을 보고 동시성의 상대성이라고 합니다. 여기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력으로 날아가는 우주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스톱워치를 들고 있는 사람은 달 표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선에는 빛 시계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장치는 위쪽과 아래쪽에 거울이 달려있고 그 사이를 빛이 오가는 방식으로 시간을 세는 장치입니다. 이 장치에서 아래쪽부터 광원이 위아래로 움직일 때 아래쪽에 있던 광원이 위쪽 거울에 닿는 그 순간을 1초라고 가정할 것입니다. 먼저 우주선 안에 있는 빛시계는 수직으로 그러니까 위아래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달 표면에 있는 사람이 보았을 때 이 광원은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고 사선 혹은 대각선으로 움직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빛시계의 높이, 즉 우주선에서 빛이 0.5초 동안 이동한 거리보다 빛의 비스듬한 움직임, 즉 우주선 밖에서 본 빛의 0.5초 동안의 이동 거리가 더 크다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빛이 위쪽 거울에 닿을 때가 우주선에서의 1초이므로 달 표면의 관측자가 보았을 때 우주선의 1초가 달 표면의 1초보다 길어집니다. 이것이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나타나는 시간 팽창이라는 현상인데요. 광속 불변 법칙에 따라서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면 단순히 움직이는 행위뿐만으로 멈춰있는 다른 관측자에게 움직이는 사람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관측되는 것이죠. 이것이 특수상대성 이론의 두 번째 개념인 시간 팽창입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이 두 현상보다 신비한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길이 수축 현상입니다. 길이 수축 현상이란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의 길이가 수축된 것처럼 보이는 현상인데요.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실제로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의 길이는 수축되어 보인다고 합니다. 길이 수축을 충분히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너무 어려우니까 생략하고 쉬운 방법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위쪽에 있는 자에 물체의 길이를 잰다면 우리는 물체의 왼쪽 끝부분과 오른쪽 끝부분의 눈금을 읽습니다. 하지만 이 물체가 광속과 가까이 운동할 때 처음에는 오른쪽에 있는 끝부분을 읽고 다음으로 왼쪽에 있는 정보를 읽으려고 하는데 이 물체가 빠른 속도로 지나가 버리게 되니까 우리는 지나가 버린 물체의 왼쪽 끝부분의 눈금을 읽게 됩니다. 따라서 운동하는 물체의 길이는 줄어들게 됩니다. 간단하죠? 이것이 특수상대성 이론에서의 길이 수축입니다. 지금까지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과 그 세 가지 현상인 동시성의 상대성, 시간 팽창, 길이 수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좀 이해가 가는 것 같으신가요? 사실 이렇게까지 영상이 길어질 줄 몰랐는데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